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5.6절 미분방정식 해구역이 중에서 공학의 응용 관련해서 자유진동 상태의 스프링 시스템에 관련된 공학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라플라스 변환으로 우리가 이제 그 5장에서 처음에 이제 강의했던 그 슬라이드 때요. 이 라플라스 변환으로 하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미분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나믹 시스템이 있다 이거죠. 이 다이나믹 시스템을 매스메티컬 모델링 하는 매스메티컬 모델링을 해서 미분방정식으로 만들어요. 미분방정식 디퍼런셜 이퀘이션. 즉 이거는 물리죠. 물리 현상이죠. 이게 물리 현상이 뭘로 모델링이 된다? 미분방정식으로 모델링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물리 현상이 미분방정식으로 모델링 되는 데는 요 모델링 하는 거는 그쪽 관련된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관련돼서 뭐 연력학 이다 법칙이다 뉴턴의 제2 법칙이다 굉장히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쪽 분야에서 많은 실험과 이런 것들 통해서 모델링을 한 거는 그쪽 전문가 그룹이 하는 거고요. 일단 미분방정식이 이때 구축이 되면은 이거를 푸는 방법은 이제 곧바로 푸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여러 가지 변환에 대해서 아주 그 주요한 그 특성들이 많아서 즉 그 라플라스 도메인이 주파수 도메인이거든요. 우리가 이 미분방정식은 타임 도메인이잖아요. 이 타임 도메인이잖아요. 타임 도메인. 시간 영역, 우리가 보는 능력. 근데 이제 그 패러럴하게 가는 어떤 주파수 도메인, 이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 이유는 그 미분방정식이 라플라스 변환을 통하면은 대수방정식이 돼요. 핵심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y 뭐 두 번 미분한 거가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뭐였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게 S 자승의 y 이거 이제 펑션 오브 S겠죠. 플러스 이게 S가 들어가나? S y0 플러스 y 프라임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이 시간 도메인에서 두 번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얘는 dy, 이건 d의 스퀘어에 dt의 자승이잖아요. 이거 지울게요.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방정식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미분방정식이 미분항이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여기는 뭐예요? 대수방정식이잖아요. 미분항이 없잖아요. S에 대해서 그냥 대수방정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미분항이 이제 대수방정식으로 되는 어떤 이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에 많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미분방정식을 대수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풀죠. 대수방정식의 해를 찾죠. 대수방정식의 해를 찾아서 요거를 다시 역변환을 하면은 원래의 솔루션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물리현상의 해가 구해지는 거겠죠.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그 수학에서 배우는 부분은 이 어떤 물리 현상을 미분방정식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거는 그 분야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공학 수학에서 다루는 거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지금 이 라플라스 요 부분 미분방정식을 대수방정식으로 변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변환에서 답을 찾은 그 해를 갖다가 역변환을 통해서 원래 해로 찾는 거. 요 작업이 이제 5장에서 내용이에요. 요거를 실제로 우리 그 스프링 매스 시스템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교재 5.31번 예제가 질량 스프링 시스템인데 자유진동이에요. 요거에 대한 그 해를 라플라스 변환법을 이용해서 구해 볼게요. 그래서 변이가 질량 이거 조금 이거 오타인데 질량 m과 이거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질량 m과 스프링 상수 k 질량 m과 스프링 상수 k의 스프링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위치로부터 측정된다고 가정하자. 초기 값이 x0는 x0, y'0는 y0' 어떤 특정 값이라는 거죠. 초기 값이 주어졌을 때 질량이 움직이는 변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요거 옛날에 이제 미분 방정식 구하는 거 했었죠. 지금 이런 어떤 방정식 구하는 건 제일 먼저 뭐예요? 물체 자유도를 그죠? 물체 자유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이게 물체 자유도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평행 방정식을 적용하죠. 평행 방정식. 평형 방정식. 일반적인 루틴이죠. 예, 물체자유도 응용역학 배우면은 물체자유도 그리는 게 뭐예요? 1번 외력을 그려준다. 2번 반력을 그려준다. 응용역학을 지금 2학년이니까 하고 있겠죠. 3번 단면력을 그려준다. 그리고 단면력에는 충력, 전단력, 모멘트가 있다. 평행방정식에는 1 시그마 평행 스태틱인 경우에는 0이죠. 근데 다이나믹인 경우에는 m a x다. x방향. 2번 y방향. 2차원의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시그마 fy는 뉴턴의 제1법칙이잖아요. y방향은 m a y다. 만약에 가속도가 0이면은 이게 0이 돼서 정적 평형 상태가 이 조건이 되는 거겠죠. 3. 모멘트, 회전 방향. 어떤 임의의 모멘트, 어떤 점의 포인트 P에 대해서 하는 거는 M에 상응하는 게 뭐였죠? 상응하는 게 I죠. I. 관성 질량 모멘트, 그 다음에 각가속도 I 알파. 여기 엑셀러레이션의 회전 방향 각가속도를 알파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1번 루틴이지 않습니까? 2번 이렇게 돼요. 당신들이 이제 지금 정력학만 배웠을 때는 가속도 x방향 가속도가 0, y방향 가속도가 0, 회전 가속도가 0이니까 시그마 fx는 0, 시그마 fy는 0, 모멘트는 0 이렇게 평행 방정식 세우지만 일반적인 다이나믹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물체 자유도를 먼저 그려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우리가 3.7절에서 다루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나왔느냐? 두 개가 있었죠. 먼저 이거 이제 요걸 잘랐어요. 이걸 잘랐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y까지 보자고 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많이 y라고 하고요. 책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k. 그러면 자중에 의해서 얘가 늘어난 게 있겠죠.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중의 스태틱 상태에서 요거 이제 델타 제로라고 한다면 요거 이제 k겠죠. K 델타 수는 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W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늘어난 거는 우리가 이제 X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Y는 스태틱 처짐 플러스 X잖아요. 그래서 물체 자유도를 만약에 여기를 자르면은 요 부분을 우리가
3.7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 물체 자유도를 그려보자고요. FBD. 그러면은 물체 자유도가 있고 여기에는 힘이 W가 있죠. W 이퀄 mg. 여기는 잘렸으니까 이게 이제 외력이죠. 외력. 그 다음에 단면력 중에 축력, 여기 kx가 되겠죠. k 늘어났으니까 델타 제로 ky가 되겠죠. ky 늘어난 거 y로. 그래서 외력은 w고요. 반력은 어디 지점되어 있으니까 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단면력은 이 축력인 ky가 있어요. 요게 이제 물체 자유도죠. FBD. 요 시스템에 대해서 그 스태틱 처짐을 고려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평행방정식 이 y 방향에 대해서 하죠. 요거에 대해서. 그럼 y 방향의 힘은 뭐가 돼요? y 방향의 힘은 윗방향 플러스니까 ky, 윗방향을 플러스 넣는 거예요. ky 마이너스 mg. 맞지? 3점 그런 식으로 뭐 이걸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윗방향을 지금 y방향이 요 밑에 방향이 플러스네. 그죠? y방향을 우리가 좀 밑에 방향을 지우자. 좀 이상했어. 좀 바꿔놔야 되겠네. y방향이 지금 밑에 방향이 플러스잖아요. 지금 요 밑에 방향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 방향이 플러스니까 얘는 요거를 하면은 여기 이제 플러스니까 이거 지울까? 주자에 대해서 만드니까 마이너스 n은 플러스 mg가 되겠죠. 요게 뭐예요? y방향 힘의 합력인데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표시한 거잖아요. 요만큼이 시그마 fy인데 아랫방향이 플러스다라는 거죠. 그게 이꼬로 mass m, 여기 mass m이니까 mass m에다 y 방향의 액셀레이션이니까 이 y 방향의 y2'이죠. y2'.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미분 방정식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요쪽으로 넘기고. 근데 이제 y가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적어주면은 my 2'에 플러스 k y는 mg다. 근데 y는 스태틱. 요 늘어난 건 뭐예요? 델타 L0는 k, 델0는 뭐예요? 늘어난 길이니까 k 델0는 w겠죠. 그런 만큼 떨어졌으니까 이게 w니까 넣으면 어떻게 돼? m에 델0 플러스 x에 두 번 미분하고 플러스 k에 델0 1이 x가 되겠죠. mg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걸 두 번 미분하니까 상수, 이 델0는 상수잖아요. 이게 스태틱 w에 의해 쳐진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이제 0이고 얘는 0이 되는 거고 남은 거는 mx 2' 그 다음에 플러스 k 델0 k 델0 플러스 kx mg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태틱 처짐이 이게 이거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하고 지워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건 뭐예요? mx 두 번 미분한 거는 kx는 여기다는 미분 방정식을 할 수 있어요. 미방.
즉 아까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봐서 동적 물리 현상을 어떤 매스 스프링 상태에서 수학적 모델링, 여기서 지금 뭐가 돼요? 물체 자유도를 그리고 FBD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이 이제 미케니컬한 문제인 경우만 이게 평행 방정식, 평행 조건을 적용했더니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K M X 2단 플러스 KX는 0이라는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죠. 물리 현상이 스프링 매스 시스템에, 그죠? 그래서 요거와 같은 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요 시스템을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이다. 그래서 거버닝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거버닝 이퀘이션이 G, 거버닝 이퀘이션, 지배 방정식이 지배 방정식. 그래서 mx 2 프라임 플러스 kx는 0이다.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을 이니셜 컨디션 IC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대부분 미분 방정식에 보면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BC하고 시간에 관련된 거는 초기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이니셜 컨디션의 약자죠. IC는 뭐여야 돼요? X 제로 초기 조건은 X가 0일 때 얘는 X 제로다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 미분 조건 X 프라임 속도 초기 X가 0일 때 초기 조건은 우리가 X 제로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이 프라임이 좀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 책에서는 뭐 V0라고 할까? 자꾸 헷갈리니까 X0 프라임으로 했네요. V0라고 안 하고. 어쨌거나 이거 하여간 상수값이죠. 이거 상수. 자, 그래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요? 요가 이제 기본 컨디 질문이죠. 이제 미분 방정식과 초기 조건이 주어진 거는 미분 방정식이 이제 해를 구하는 거죠. 지금까지 풀었던 수학 문제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조금 이제 몇 가지 한번 다시 쓸 수 있죠. 요거를 우리가 x 2 프라임 플러스 m 분지 k x는 이 오른쪽에 0인 걸 갖다가 이제 요렇게 당겼다가 놔둔 거잖아요. 자유진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파수가 m 분지 k를 오메가 뭐 n으로 할까? n으로는 안 했지. n번째 주파수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지 뭐 사실은 n에 자서.로 오메가라는 그 변수를 도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프라임에 플러스 n은 지우자. 뭐 왜냐면 여러 개 멀티인 경우인데 오메가죠. 그래서 오메가의 차수 x 0으로 이제 쓸 수 있죠. 한번 이제 더 간단하게 쓰면은.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 보자고요. 결국에는 여기다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게 x 플러스 오메가 차승의 x는 0인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선형, 라플라스가 선형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라플라스의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선형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이 오퍼레이터는 알파 라플라스 x 한 거예요. 알파 베타는 상수예요. 베타 라플라스 y라는 선형 조건이잖아요. 그럼 하나하나씩 나가겠죠. 그러면 이게
라플라스 x 두 번 미분한 거 플러스 n은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오메가의 자승에 라플라스 x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게 미분 방정식이 늘어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s의 자승에 x 이제 s의 함수겠죠. 물론 라플라스 x는 x 대문자 x의 함수라는 거죠. x는 t 함수예요. t 시간 도메인에 t를 갖다가 s 도메인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했어요?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s 요 첫 번째 조건이죠. x0 t가 0일 경우에 플러스 x의 프라임 제로 왜 프라임 요가 이제 요만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오메가 자승 요거는 정의에 의해서 x s 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SS에 대해서 요거하고 묶으면은 S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을 X, S로 묶고 맞죠? 이 부호가 틀렸네. 공식이 틀렸다 그죠? 여기 좀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 마이너스 지울게. 플러스가 아니고 부호가 좀 이상하다.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럼 아까 그 공식 틀렸네. 돌아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공식이 틀렸네. 그지? 다시 돌아와서 이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넘기면은 요 두 개 요거하고 요거는 해결됐으니까 넘기면은 요거는 뭐예요? x 제로로 표시하면은 s x 제로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넘기면은 플러스 x 제로 프라임이겠죠. 자 그러면은 알고자 하는 s는 어떻게 돼요? 대문자 이거 하나를 묶으면은 s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 분의 s 하고 x0 상수예요. 얘는 플러스 s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 분의 1의 x 제로 프라임이 되겠죠. 자 이게 대수방정식 지금 미분방정식이 결과적으로 대수방정식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의해서 대수방정식이 됐고 그거에 해를 찾았더니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역변화를 하면 되겠죠. 라플라스 인버스를 취해요. 전체를. 그러면은 라플라스 인버스의 x s가 될 테고 선형 오퍼레이트니까 얘도 라플라스 인버스의 n은 상수 취급하는 거잖아요. 두 개는 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선형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이 선형 오퍼레이터 알파 베타는 상수예요. 그럴 경우에 변수에 대해서만 라플라스 트랜스폼 요거한 변수이니까 s 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분의 s 요 뒤에 거는 상수의 상수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라플라스 인버스의 s의 자승 플러스 오메가의 자승
분의 1의 상수가 되죠. 그럼 우리가 요 인버스 관계에 의해서 라플라스 인버스를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관계에서 라플라스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워지잖아요. 그럼 이건 xt가 나오고 오른쪽은 xt의 t의 함수가 나올 테고 얘는 라플라스 인버스의 x s의 함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n은 우리가 뭘로 쓸 수 있어요? x t의 함수가 되겠고 n은 뭐였어요? 테이블에 의해서 코사인 오메가 t였어요. 테이블 표를 보면은 요게 요거라는 거가 우리 인버스 테이블 표에 나오죠. 그죠? 우리 인버스 테이블 표에 나와요.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게 요게.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여기다 쓸게요. 요거 코사인 이렇게 가로 열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사인 가로 열고 오메가 t에 여기에 상수 초기적 값을 넣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구했어요? 그럼 그 결과적으로 요 미분 방정식의 해는 요거다라는 거죠. 이거를 두 번 미분해서 넣고 오메가 붙인 다음에 요걸 넣으면 오른쪽이 0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답을 찾았잖아요. 그 어떤 물리 문제의 해를 구한 거지. 이 해죠. 어떻게 구했나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서 미분 방정식을 대수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의 해를 라플라스 인버스를 취해서 원래 물리 시스템의 답을 구했어요. 이와 같이 동적 물리 현상을 모델링을 해서 이와 같은 방정식으로 미분 방정식을 얻었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서 우리가 대수 방정식을 구하고 그 해 XS를 찾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인버스 역변환을 해서 요 답을 찾은 게 그의 물리 현상의 결과적으로 답이다라는 거죠. 동일한 프로시저를 수행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다는 얘기는 임의의 시간, 임의 시간 t에서 이 매스 스프링을 내가 이렇게 쭉 잡아당겼다 이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x0라는 거예요. 초기 조건을 가지고 딱 놔뒀을 때 이게 이제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슉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그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t에 대해서 이게 여기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의 시간 t에서 x의 값이 이건 물론 x예요. x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요거 t를 집어넣으면은 그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 결과값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즉 임의 시간에서 이 매스가 막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조건에서 요런 실험을 하면 임의 시간에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을 우리가 알고 그거의 해를 구한다면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어떤 물리 현상을 예측하기 때문에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이 가능하고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 루틴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간단한 스프링 매스 시스템을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LC 정규회로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 한 번씩 보세요. 이상입니다.